럭키 아파트 팀이고요. 저는 관객분에 대해서 맡은 오빠한테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개봉 기다려줄 텐데 드디어 개봉을 했고요. 먼저 럭키 아파트 팀의 배우분들 세 분과 감독님 함께 하셨는데 첫 인사 말씀 강유가람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맡은 강유가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 저녁에 자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에서 명희 역할을 맡은 이주연입니다. 박가영 배우님. 마이크 크게 두 분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서 박가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선우 역할을 맡은 배우 손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뒤에 이제 백월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감독님과 배우님들 사진 또 예쁘게 잘 찍으셔서 여러분들 SNS에 또 많이 올려주시면 앞으로 럭키 아파트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지령을 받고 계신 강유관 감독님 잠시 기다렸다가 네, 저희는 오늘 그 동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압구정에서 아마 마이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 마이크 요령껏 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유가람 감독님의 첫 번째 극영화여서 강유가람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들을 아주 오래 가슴에 잘 품고 계셨던 관객분들한테 더없이 반가운 날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영화제가 아니라 개봉을 통해서 관객분들 만나는 극영화 감독으로서는 처음이신데 강유가람 감독님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다큐멘터리로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뵙다가 정말 극영화로 큰 도전을 좀 하게 되었는데 이 도전에 사실은 응해주신 이 여기 자리하고 계신 세 배우님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더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다큐멘터리는 이제 출연자분들께서 자신의 삶을 또 내어주시고 멋진 대사도 직접 막 말씀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이 시나리오는 제가 막 다 창작하고 막 그러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그 영역을 배우분들이 또 새롭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라는 어떤 영역을 제가 만나게 되고 또 배우님들하고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이 영역은 정말 또 즐겁기도 하면서 어려운 영역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선우랑 희서랑 명희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좀 많이 감상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유가람 감독님께 박수 한번.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실 것 같지만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영화도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다큐멘터리도 그 영화도 번갈아서 감독님 작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아주 귀한 감독을 앞으로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화 속에서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을 수 없는 사이였는데 오늘 아주 화기애애하게 세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척 좋고 어떤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참 세 분 그림을 보니까 좋은데 세 분도 오늘 이 자리 맞이하신 소감 좀 궁금하거든요. 손수연 배우님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뭐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제에서도 물론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조금 한정적이고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금방 또 여러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영화가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쉽지만은 않은 영화잖아요. 근데 꼭 세상에 필요한 얘기고 사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일수록 좀 더 직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스크린을 바라봐 주시는 관객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오늘 대화 즐겁게 나누다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가영 배우님이 머리를 아주 예쁘게 자르고 오늘 나타나셨는데 박가영 배우님 소감도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촬영을 위해서 잘랐다가 쭉 기르다가 오늘 개봉을 맞춰서 한번 다시 희서의 마음으로 관객분들을 만나려고 잘라봤는데요. 아까 수현 배우랑도 오면서 계속 얘기한 게 진짜 개봉을 하는 게 정말 귀한 일이다. 진짜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극장에 오는 마음이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스스로도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또 관객분들이랑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주영 배우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이 럭키 아파트에 나오는 아파트를 찍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곳에 계신 주민분들이 다 배려를 해주셔서 이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 감독님과 제작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다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러한 화합이 있었기에 이 영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명희와 지금 다 만났잖아요. 영화랑 상관없이 저희는 화합을 하고 그러니까 살만한 세상이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확실히 그 동대표답게 말씀을 주민들까지 활달하게 챙겨주셔서 이주영 배우님 감사드리고요. 제 자리에서 감독님 얼굴을 뵈니까 배우분들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셔서 또 감독님께도 이런 경험이 되게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가을은 특히 독립영화 시대는 퀴어 영화의 축복이 끝이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정말 많은 커플들이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 럭키 아파트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지금 개봉하고 있는 많은 작품 저와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은 작품들이 좀 첫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비해서 럭키 아파트는 정말 어떤 시간을 오래 견뎌온 커플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는 게 저도 되게 드문 경험일 것 같아요. 퀴어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약간 그 설레는 감정, 누군가한테 반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물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었는데 럭키 아파트는 이렇게 시간이 쌓여있는 퀴어 드라마를 내가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견뎌온 커플의 이야기를 쓰게 되신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사실 성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그 설렘이라던가 그 자신의 어떤 혐오나 이런 걸 극복하고 인정하거나 이런 서사들이 좀 많은데 저는 좀 오래된 커플이 어떤 식의 권태로움을 극복하고 혹은 또 서로에게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잖아요. 오래되면은. 근데 뭔가 그런 시간들을 견디면서 안정된 어떤 공간을 되게 꿈꾸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퀴어 커플에게도 약간 아파트를 꿈꾸는 소시민적인 욕망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반 시민처럼 그렇게 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래된 커플로 좀 설정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아파트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꿈꾸는 삶의 어떤 이상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퀴어 커플이 꿈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약간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둘이서 9년이나 만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툭탁툭탁 하면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스위트홈, 럭키한 집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드물게 귀한 지점을 갖게 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중반까지 보면서는 호러 영화로 봤거든요. 이건 너무 무섭고 너무 차갑고, 심지어 감독님이 거의 모든 실내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비롯해서 조명까지 파랗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슬퍼런 이야기인데 저 둘은 행복할까? 막 이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뒤에 가면서는 영화가 노랗게 변해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디렉팅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이야기가 워낙 층위가 복잡한 이야기고 앞에 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우님들도 시나리오 건네받으시면서 마치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책 읽는 것처럼 재밌게 읽으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 이 럭키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읽으셨을 때의 감상들이 어떠셨는지 수영 배우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감독님의 전작들을 정말 전부 다 찾아본 정말 감독님의 원래 찐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처음 정편 영화를 찍으신다고 하셨을 때 그냥 어떻게 공간들을 이렇게 되게 세심하게 다뤄내시는 분들이고, 어떤 순간들을 정말 섬세하게 포착하시는 감독님이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되게 다 호러나 뭔가 스릴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근데 현실이 호러일 수는 있고 스릴러일 수는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뭔가 현실을 발붙인 이 이야기를 정말 감독님의 시선으로, 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이제 텍스트로 쫙 나열되어 있고, 또 선우라는 인물은 또 희서랑 사실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많이 없잖아요. 싸울 때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떤 공간감이 느껴지는 느낌? 뭔가 진짜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 되게 수많은 결들을 정말 차곡차곡 너무 잘 쌓아주셔가지고 선우와 모든 인물들의 어떤 감정들이 다 살 수 있지 않았나, 감독님의 어떤 섬세함에 또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감독님 얘기하면서 저를 자꾸 감독님 하면서 보셔가지고, 감독은 저기 계신데, 전해주세요. 네, 감독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 희서 역할하신 가영 배우님, 그 선우가 아파트 단지 안에 많이 안 벗어나는 인물이면, 희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공간, 현대의 공간들을 숨 돌릴 틈 없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읽으시면서 동선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쉽지 않겠구나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우리 가영 배우님의 첫 감상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도 감독님의, 아마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감독님 다큐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극영화를 장편을 글을 제가 너무 운이 좋게 받게 됐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너무 글도 시나리오지만 너무 다큐의 형태이거나 너무 라이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 것 안에서도 글로서도 사실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너무 재미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글을 읽고 났을 때의 마음에 남는 것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 공감하게 되는 거, 그리고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많은 감정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글인 게 너무 좋았고, 특히 저는 희서라는 인물이 사실은 저랑 접점이 많지는 않아요. 저보다는 저의 현실에 있는 저의 친구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랑, 근데
저 개인으로서는 조금은 제가 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인물을 주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은 더 어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좋았고, 그리고 이 희서라는 인물이 여러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사회에서의 30대 여성으로서 또 고군분투하는 거, 그리고 또 선우와 이 보금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존재, 좀 여러 층의 좀 현실적인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감독님이 제 연극을 보고 콜타임이라는 공연을 보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받게 되었어요. 럭키 아파트가 제가 살던 강남에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감독님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전에 사실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럭키 아파트라는 제목이 과연 이 시나리오와 어떻게 만나지고 있나. 그런데 거기서는 일단은 이 두 명의 커플 얘기와 다른 두 분의 또 이야기가 밑에 사실 기저에 있잖아요. 그것이 저한테 또 공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단순히 어떤 퀴어의 1세대의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독거 노인들의 부분은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혼자 살고 있는 여성,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우리 엄마한테도 비밀이 있을 텐데 그 비밀이 예전에 엄마가 아프셨을 때 그 병원에 천만 상태에서 저한테 느닷없이 어떤 고백을 했거든요.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엄마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을 수 있겠구나, 엄마 안에. 그런 생각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희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생략된 부분이 많지만 처음에 시나리오에 이 집을 소개하는 장면,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이 집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이 이제 값이 오를 거다. 거기 그 장면이 잘린 거는 좀 아쉬운데 이 영화 길이가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사실 아이러니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등장하는 장면은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의가 좀 설명된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명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명의가 이렇게 방해자가 된 이유가 더 명료해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간 장면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우와 희서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럭키 아파트가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저는 사실 여기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공감하지 않는 인물로 나와서 좀 안타까웠고 예. 그 간극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배우님, 감독님은 들었다 놨다 근데 명희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신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잖아요. 아주 착하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런데 굉장히 뾰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영 배우님이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잘 연기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이상한 여러 가지 지점들, 마치 못 맡았던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정말 감독님 촘촘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는 해바라기를 심는 희망으로 영화가 끝이 나서 약간의 안도감은 들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이결과제들이 그 집안에 있고, 선우와 희서 집뿐만이 아니라 명희의 집안에도 있을 거고 명희의 딸한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는 그 사람들의 냄새까지 뒤엉키면은 저기는 뭐
약간 아수라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어서 이 선우와 희설한 커플을 필터로 해서 감독님이 지금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들여다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우리 주영 배우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집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큐멘터리랑 다르게 아쉽게도 최종 완성본에서 덜어낸 장면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주영 배우님 얘기하신 거 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혹시 선우와 희서의 전사도 찍으신 게 있어요? 네. 전사는 찍진 않고 둘이 이제 이 집을 이제 희망에 차서 이제 보러 왔을 때 씬을 이제 세 분이서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좀 그 아파트에서 이슈가 있었던 날이어서 되게 힘들게 찍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덜어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 말씀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눈물을 머금고 네, 편집을 하였는데요. 저는 또 사실 은주랑 그 영희의 서사가 사실은 영화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나리오 쓸 때는 되게 공들여서 대사도 쓰고 막 그랬던 씬들인데 이게 은주가 마지막에 엄마를 막 끌고 나가잖아요. 사실 저 은주한테 되게 거는 기대나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라서 은주에 대한 영희의 감정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약간 그래서 둘 사이의 어떤 느낌 그리고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내면 어떨까라고 싶어서 했던 장면이 조금 마음에 좀 아쉽게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하면 그 선우가 아랫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손을 대는 장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씬에서 사실 거기 조명 설치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선우가 거기에 조금 더 감정이입하는 방식으로 클로즈업 샷을 찍었었는데 좀 아쉽게 그 좀 컷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다가 문에다가 얼굴을 갖다 댄다고 약간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상상한 것과는 관객들이 좀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안타까움에 조금 잘라보았던 컷이 좀 있네요. 네. 혹시 뭐 작품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면 확장판 공개 같은 거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네, 너무 하고 싶네요, 진짜. 네. 여러분 여기. 되게 달렸습니다. 네. 저희가 그 복덕방신을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봐주시거나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영 배우님과 수연 배우님 아무래도 9년차 커플의 약간은 권태로운 상태에서 얘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이 캐릭터들 이야기 하시면서 얘네 둘이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왜 좋아하게 됐을까? 이런 얘기 나누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두 분이 그런 선우와 희서의 첫 만남? 이런 얘기들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둘이 이제 취준하다가 만났던 설정으로 생각했었고요. 같은 학교 졸업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를 같이 버티면서 선우는 임용을 준비하다가 결국 잘 안 됐고 희선은 대기업에 좀 취직한 그런 설정이었는데 어쨌든 둘이 그 나름 9년의 시간을 저희가 프리프로덕션 3개월 했는데 그 안에 쌓아야 되잖아요. 9년의 시간을.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두 분의 어떤 감정의 어떤 라인을 좀 살려보자 하면서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셋이 만나니까 또 그게 잘 안 됐는지 두 분이 따로 만나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치 없이 나도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센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두 분이 따로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감독님 좀 늦게 오라고 하시고 그냥 살아온 얘기. 손수영과 박가영이 살아온 얘기. 일단은 가까워야 하니까 심리적으로 가까워야 하니까 같이 뭐 커피도 먹고 뭐 밥도 먹고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잘 어떤 부분을 신경 썼는지에 대한 왜냐면
전사가 나오지 않고 정말 둘이 행복했던 시간은 정말 무슨 전생처럼 정말 무슨 환상처럼 되게 정말 찰나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 둘 다 같이 한 말이 그냥 잘 싸우는 장면, 싸우는 장면에서도 어떻게 싸우는지에서도 충분히 어떤 긴 세월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 저희가 뭐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일단 서로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무슨 일 있느냐 하면서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감독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세월이 길게 지나다 보면 좀 서로에게 편하다 보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더 뭔가 격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싸우는 장면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 저희 정말 노력 많이 했죠. 가영 배우님 이야기도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촬영 전에 정말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가 너무 베이스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있어가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여러 번의 싸움들의 각각의 그 감정선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도 저희가 나눴었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선우한테도 그 사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싸우고 있지만 너무나 아픈 말을 하고 있지만 되게 그 사랑이 그 안에 담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무섭기만 했다고 근데 아무튼 어쨌든 저는 다정한 모습들이 있는 시간보다도 이 둘이 뭔가를 다투고 있다라는 거에서도 사실은 오래된 커플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 그게 좀 중요하고 좀 어렵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선우와에서는 서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마 그 되게 인상적인 대사 중에 하나가 빌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렸던 결정들 그 이유들이 너무 분명했을 거라서 서로에게 여기서 절대 끝낼 수는 없을 거거든요. 되게 복잡해질 거고 그래서 아마 치열하게 싸우지만 더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싸워서는 안 되고 정말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여친이 와서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관객분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홍보를 잘 안 보일 텐데 이 무지개 칫솔모가 있는 알맹상점에서 칫솔을 협찬을 해주셨는데 질문해주시거나 소감 남겨주신 분께 칫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 이야기해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계실까요? 칫솔 교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그 마지막에 그 쿠키 영상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씬이 나오는데 그 씬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밑에 집에서 돌아가신 신임 할머니의 영혼이 사실은 13층에 잠깐 와서 이 커플에게 인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쓰긴 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가는 이 두 명의 어떤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이 아파트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삶의 영역이고 우리의 시간이 계속 펼쳐질 것 같은 약간의 기대와 뭔가 설렘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좀 섞여있는 느낌으로 배우분들이 잘 표현을 해주셨고 그랬을 때 14층에서 하니까 14층을 눌렀을 텐데 13층이 열린 어떤 그런 느낌에서 둘이 약간 그
알아채고 둘이 서로 약간 웃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설정했는데 관객분들께서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영화제에서 보신 분들은 1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서양에서는 안 좋은 숫자인데 왜 13층에서 섰냐부터 시작해서 해외 관객을 노렸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13층이 이제 어쨌든 경매로 넘어간 거니까 그 집을 산 거야?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너무 다양하게 해석해 주셔가지고 네, 그냥 관객분들이 좋은 대로 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의도는 단례 같은 인사였는데 저도 진짜 무서웠거든요. 또 영화가 파래지네 이러면서.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손시원 배우님한테 문의드릴 게 있어 왔거든요. 일부러 GV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동물영화제를 봤거든요. 근데 그 폐막식까지 봤는데 그때 제가 맨 뒷에 있어가지고 스태프분들을 잘 못 봤는데 그때 폐막식 때 계셨어요? 네, 저 4회 봤습니다. 맞죠? 네. 알았습니다. 그 폐막식 때 계셨는지가 질문이셨던 거예요? 그때 본 얼굴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배우님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오이 두 분이 짜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식사가 더 드릴게요. 일단 손수현 배우님 천의 얼굴이라는 걸 저희가 오늘 또 확인을 했네요. 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뒤쪽에 드리고 제일 뒤쪽 드릴게요. 네. 네,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13층 할머니의 유품이 차에 실릴 때 그 선우가 그 사진을 찾고 있었잖아요. 희서가 바라볼 때 그 사진을 찾는 장면에서 그 두 사람 희서와 선우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장면이 가장 좀 가슴에 뭉클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뒤이어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이 사진첩을 같이 보는 장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해졌었고 가장 좀 절정으로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분께서 중반까지 좀 호러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에는 그 냄새가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냄새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히 선우가 그 냄새에 민감했잖아요. 반면 그 같은 층에 사는 사람 또 같이 살고 있는 희서는 그 냄새에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냄새를 좀 예민하게 맡았던 친구가 그 어린 친구, 고양이에게 밥 주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셨듯이 약간 여기에 주인공들이 그 냄새를 거르는 필터의 역할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 좀 순수한 비교적 이 영화에서 선우나 그 고양이에게 밥 주는 그 어린 친구가 좀 그런 아파트로 대변되는 거기 사는 현실적인 사람들에 대비해 봤을 때 좀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그 냄새를 잘 맡은 걸까? 그런 생각도 GV를 하면서도 지금 계속 하게 됐거든요. 감독님께 그 냄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과 소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어쨌든 아랫집에서 돌아가신 신임 할머니의 어떤 존재는 사실 지울 수는 없는 건데 그 지울 수 없는 존재를 어쨌든 뭔가 혐오스럽다라는 이유 혹은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게 어떤 존재를 되게 지우려는 우리 사회의 좀 태도랑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유로 악취를 한 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선우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오지랖으로 불리는 어떤 부분에서의 정 이런 것들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감지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주도 되게 솔직한 성격이고 엄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냐라고 하지만은 은주는 은주 나름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영 배우님, 명희가 냄새 맡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척하는 거지 않았을까요? 저는 냄새를 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동 대표니까. 제일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동 대표이자 제가 사실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찰서에서도 소문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애도하지만 이거는 제 현실과 저는 싱글맘이잖아요. 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게 상당히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쉬쉬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선우가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 부분을 이해하죠. 당연히 누군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리고 제 딸이 어쩌면 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기 같은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명희가 그러기엔 선우가 너무 하루도 참지 않고 밖으로 너무 잘 보이는 그 모양을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명희가 넘어가 줄래야 넘어가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제일 뒤쪽에 계셨던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그 손수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선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 갈수록 그 할머니의 죽음에 집착하는 형태까지 가게 됐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납득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결국에 선우가 원하는 건 뭐였는지 그 죽음을 통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선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모든 상황에서 곤란한 입장이잖아요. 애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자리도 잃고 뭐 근데 막 악취가 나고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세상은 그리고 선우가 원하는 세상은 그냥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일 텐데 계속 주변에서 이 선우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신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지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어떤 오기 같은 것이 생겼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나의 쓸모를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시작한 어떤 행동이 어느 순간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서 타인과 맞닿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순간이 대사에서도 나오듯이 남일 같지 않고 그것은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부터는 이제 타인을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것이 다시 저를 위한 것이 될 테니까 선우가 원하는 세상은 뭔가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 결국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걸 위해서 작은 움직임들을 계속 발걸음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런 선우 모습 때문에 희서가 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영화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우가 냄새 맡는 사람에서 너무 다행이다. 선우가 냄새를 잘 맡아줘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잘 모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세상은 조금도 바뀌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작년이죠 감독님. 작년 여름에 이 팀이 촬영을 할 때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수현 배우님이 다리에 또 깁스를 하고서 진짜 땀을 막 흘리시면서 촬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현장 쉽지 않은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현장 얘기도 세 분께 한번 조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더웠던 현장. 진짜 그 땀은 분장이 아니라 진짜 실제 땀이었고, 먼저. 네, 저희가 딱 장마 기간에 촬영을 해서 아마 감독님과 저희 모두가 기도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야외 장면들도 집 내부도 많지만 야외에도 너무 많았고 길을 너무 피해가기가 어려운 장마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촬영 일정이 변경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참 감사하게 촬영을 했었고 사실은 촬영을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촬영장의 에피소드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막 제작실장님이랑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현장에 정말 간식이 많이 오고 정말 응원이 이렇게 많이 왔어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이 더운 날씨에 막 땀을 흘리면서 오시고 항상 간식을 사다 주시고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되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잘 완성될 것이다라는 좀 믿음이 좀 더 생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입어서 영화가 이렇게 촬영이 되고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 기억이 촬영 외적으로도 항상 또 누가 또 응원 오셨대 또 간식 사왔어 이런 것들을 촬영 준비하면서 항상 경험했던 것 같아서 진짜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먹은 기억을 못해서 진짜 더웠던 날 야외에서 수박을 잘라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 수박이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그때 기억이 정말 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영화 장면 중에 이제 그 신임이 집이 그 불법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돌아가신 흔적이 있는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진짜 미술이지만 너무 제가 놀랬던 기억가 정말로 그 냄새가 저한테 느껴졌었어요. 그 공기가 느껴져서 그 어떤 장소에서 느꼈던 그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독하는 장면 영화 보면서도 그 영화 안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관객으로 봤을 때도. 근데 제가 봤던 그 현장의 느낌이 아마도 그 신임의 흔적이 관객분들에게도 그때 아마 공기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실체가 없다가 그거 실체가 보이는 순간 그것이 진짜 사람의 삶과 죽음의 흔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았고 그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약간 죄책감의 냄새이기도 하잖아요. 네. 감독님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정말 오늘 그 현장에 응원 와주신 분들도 오늘 조금 오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 수박은 세기말에서랑 임선혜 감독님이 잘라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어쨌든 더웠던 기억 저도 많이 나고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영화 장편 연출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의 그 혼을 이렇게 붙들어 매느라고 저도 좀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좀 많이 나고요. 근데 이제 그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면서도 다 각자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서 뭔가 되게 다들 사부작 자기 일들을 막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12시간 안에 촬영을 마칠 수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기적처럼 느껴지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회차를 길게 해서 여유 있게 찍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산의 한계로 제작사 분들과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짧은 그 안에 찍어야만 했는데 그 과정을 또 배우님들이 또 해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특정 에피소드보다 전체 그냥 감정. 네. 아마 강유가른 감독님께는 이게 다큐멘터리는 날씨랑 상관없이 또 찍을 수 있는 생생한 현장감을 담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창조한 세계를 또 그림으로 구현해야 되니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하지만 그래도 잘 구현된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봉일 날 첫 번째 GV였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아파트 팀이 많은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눌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는 계속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내줬던 응원처럼 여러분들의 응원도 전해주시면은 저는 이 작품이 한국 퀴어 여성 영화, 가족 영화 뭐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익은 시장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관객들이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게 되게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의 담론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 강유가 감독님 작품 개봉할 때마다 혐오의 세력들과 싸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 혐오의 세력들을 좀 잠재워 주시면 감독님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끝인사 청해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질문과 감상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네이버 댓글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네, 혐오 세력이 댓글을 찾는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어서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GV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GV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선우처럼 오지랖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실은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정말 기억되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꽃을 심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많은 분들이 정말 봤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을 뭐 안 좋게 받아들이든 좋게 받아들이든 어쨌든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소문해 주시고 이 영화가 정말로 해피, 럭키할 수 있도록 관객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봉 첫날에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 이 영화가 상영을 오래오래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픽션의 탈을 쓴 현실적인 저희 럭키 아파트 더 이상 누군가가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한 공간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럭키 아파트가 더 멀리 퍼져나가서 새로운 방식의 형태의 가족의 형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법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우를 국회로 보내고 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